평생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제가 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찜질방 찬 바닥에서 흐느끼던 그 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삶에 다시 찾아올 기적 같은 변화를, 그리고 자식들이 흘리게 될 뜨거운 눈물을요. 사연 전달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찜질방에서 찾은 나의 이름, 이순영 여사님의 새로운 시작. 이순영 여사는 그날 손에 들린 봉투가 제 평생을 바친 마음 같다고 생각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담근 김치와 장아찌, 아들 진호 사업에, 손주 민서 유학에 제 모든 걸 내어준 뒤 남은 건 이 작은 밭되기와 마음뿐이었는데, 그 마음마저 짓밟히는 듯한 차가운 말에 노년의 꿈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허망함이 밀려왔다. 엄마, 지금 집이 너무 복잡해요. 민서도 공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고, 제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찜질방이 편하고 좋잖아요. 아들 진우는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지만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짜증은 이순영 여사의 가슴을 더 시리게 했다. 말끝을 흐리는 게 꼭 저 어릴 적 잘못하고도 눈 피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어머님, 여기 근처에 새로 생긴 찜질방이 시설이 정말 좋아요. 아주 깨끗하고 어르신들 쉬시기 딱 좋게 돼 있어요. 어머님 계시는 동안 민서 학원 때문에 그렇고 저희 부부도 야근이 많아서 어머님이 거기서 편하게 쉬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은지는 살림을 야무지게 꾸리는 깔끔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좋은 말처럼 들리게 이야기했지만 이순영 여사에게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다. 진우의 사업이 어렵고 민서가 유학을 준비하는 걸 아니까 내색도 못하고 속으로 사겼다. 내 돈이 필요할 땐 그렇게 애원하더니 이젠 내가 짐이 되는구나. 씁쓸한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것 같았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너희 바쁜 거 생각 못했네. 찜질방이 편하다니 거기서 쉬어야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이 쓰리고 억울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진우는 미안한 듯 말하며 문 앞에서 이순영 여사가 들고 온 봉투를 받아갔다. 그의 손이 봉투를 잡는 순간 이순영 여사의 마음은 마치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진 듯했다. 봉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꼭 제대로 모실게요. 사업이 좀 괜찮아지면. 그 말은 마치 입버릇처럼 들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요즘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어서요. 어머님이 고생해서 가져오신 건데 저희가 못 먹고 버리게 될까 봐 걱정돼요.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몸만 오셔도 돼요. 며느리 은지가 덧붙였다. 조용히 멈춰선 채 한숨을 내쉬었다. 필요 없다고? 이 봉투를 싸며 느꼈던 설레는 마음과 기대가 그 한마디로 허공에 사라져버린 듯했다. 마치 정성까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기분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발을 뗐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찜질방의 밤은 길고 차가웠다.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잠 못 드는 동안 이순영 여사의 몸은 찜질방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갔다. 아이고, 이젠 정말 버티기 힘들구나. 갈 곳도 없고. 낡은 가방을 끌고 찜질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아침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 꾹 참았다. 누가 볼까봐 고개도 못 들었다.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가족들이 보였다. 나도 저렇게 손주들과 웃고 떠들 시간이 있었는데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지쳐 정작 손주들과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지난날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어린아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아빠랑 같이 왔는데 할머니도 엄마 아빠 있어요? 그래, 할머니는 여기가 처음이란다. 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좋겠구나. 이순영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외로움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가슴이 콕콕 쑤셨다.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는 이순영 여사에게 더욱 큰 허전함을 안겨주었다. 아이 엄마가 다가와 아이를 데려가며 이순영 여사에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이순영 여사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낡은 지갑 속 깃바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이순영 여사와 해맑게 웃는 어린 진우.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내 삶은 성공한 거라 믿었지.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곁을 지나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어휴, 저 할머니는 혼자 오셨나 봐. 자식들도 참. 그 말은 굳은 쌀 박힌 손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나? 내가 정말 딱한 노인이 되어버린 건가? 남들이 다 나를 불쌍하게 보는구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였지만 깊이 박힌 쓸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잠 못 이루고 몸은 더 쑤셨다. 새벽 내내 뒤척이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한숨만 쉬었다. 이순영 여사의 눈을 감은 채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언제 밥 먹어요?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진우의 여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초겨울 찬바람이 허름한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던 그날 밤, 어린 진우가 방 한구석에서 배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다. 조용히 아이를 안아 등을 토닥였지만 그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뭐라도 먹였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침대 옆 낡은 가방을 뒤적거렸다. 그 속에는 남편과 결혼할 때 받은 얇은 금반지가 있었다. 눈을 질끈 감으며 반지를 손에 꼭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내일 아침에는 꼭 따뜻한 밥 먹게 해줄게. 약속해. 이순영 여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이순영 여사는 근처 전당포에 반지를 들고 갔다. 주인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얼마라도 좋으니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이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 돈으로 시장에서 쌀 한 봉지와 달걀 몇 개를 샀다. 그리고 허름한 부엌에서 솥을 올려 뜨끈한 밥을 지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진우가 환히 웃으며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순양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그 작은 웃음 하나면 내가 10번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 이 희생이 언젠가 너의 빛이 되겠지. 그 약속은 이순영 여사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버팀목이었다. 내 아들이 잘 되면 됐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뼈 빠지게 일했다. 진우가 나중에 첨단 IT 회사의 사장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 씨앗은 자신이 뿌린 것이라 믿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5등 했어. 엄마, 나 잘했지? 진우가 환히 웃으며 성적표를 내미는 순간 어릴 적 울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진우야. 엄마가 네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때는 밥만 먹여도 고마워하던 아이였는데 식탁에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쌓아 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우야,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게 해줄게. 내가 더 일하면 되니까.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2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허리 통증을 참았고 밤에는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며 굳은 손으로 바닥을 닦았다. 엄마, 왜 매일 그렇게 일만 해? 엄마 힘들잖아. 너 잘 되라고. 너만 잘 크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이순영 여사가 말했다. 그때 어린 진우는 이순영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 약속 하나로 이순영 여사는 힘든 줄도 몰랐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은지라는 여자인데 참 착하고 야무져요. 진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순영 여사는 잠시 멍했다. 결혼이라니. 그렇게 어렸던 아들이 벌써 새 가정을 꾸린다는 말인가?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돈은 좀 모았고? 이순영 여사가 물었다. 솔직히 돈이 좀 모자라요.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까지 큰 투자를 못 받으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고 제 평생 꿈이었던 이 사업이 통째로 무너질 위기입니다.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때 이순영 여사에게 남아있던 재산이라곤 남편이 떠나며 남긴 시골의 작은 밭과 오래된 집뿐이었다. 평생 그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던 마지막 보물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중에 어떻게든 살면 되지. 지금 내 아들이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야. 마침 도시개발로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순영 여사는 그 돈을 아들 진우의 IT 사업 투자금과 손주 민서의 유학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땅 문서를 손에 들고 읍내 부동산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마치 심장을 떼어주는 듯한 고통이었다.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순영 씨, 이거 팔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괜찮겠어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제 노후는 걱정 마세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한테는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이 돈으로 진우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순영 여사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 돈은 아들의 결혼식 비용과 사업자금, 손주의 유학자금으로 쓰였고 이순영 여사는 빈손이 되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다독였다. 결혼 후 몇 년 뒤 진호와 며느리 은지는 맞벌이를 시작했다. 어린 손주 민서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이순영 여사는 자연스레 그들의 보모가 되었다. 어머니, 민서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요. 저희 부부가 오늘 중요한 투자 회의가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민서가 할머니를 제일 잘 따르잖아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 은지의 다급한 전화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당연한 듯 의존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다. 은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이순영 여사는 허겁지겁 손자를 안아들고 밤새 간호했다. 민서는 열에 시달리며 자꾸만 끙끙 앓는 소리를 냈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수십 번도 더 기도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새벽 민서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소진되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저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손주를 돌보며 보내는 날들은 길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그녀를 부르며 웃는 얼굴을 보고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은 내 삶은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지? 라는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할머니, 내가 제일 좋아해. 할머니가 최고야. 민서가 말했다. 작은 손이 이순영 여사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느낌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좁고 답답한 찜질방 바닥에서 몸을 움츠린 채 눈을 감았다. 그렇게 전부를 내어줬는데 이제는 내가 찜질방에 있어야 한다니. 지난 세월의 희생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밀려난 기분이 드는구나. 여전히 불 꺼진 찜질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걸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그래, 이젠 집에 가야지. 여기서 더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람. 낡은 가방을 끌고 찜질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콧등이 시큰거렸죠. 그런데 길을 걷던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은지가 외식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근처 고급 식당 안에 앉아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이순영 여사는 순간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창가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아들과 며느리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식당 밖에서 멈춰섰다. 화려한 조명 아래 맛있는 스테이크 냄새가 유리창 너머로 흘러나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쁜 와인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다. 어제 내가 찜질방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들었는데. 이순영 여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고 솜이 가빠졌다.
진우는 며칠 전 다음 달까지 큰 투자를 못 받으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고 제 평생 꿈이었던 이 사업이 통째로 무너질 위기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돈을 요청했었다. 더구나 어제는 집에 머물지 말고 찜질방에서 쉬라고 권유했던 아들이었다.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더니 이렇게 즐겁게 외식을 하다니 그 말은 다 거짓이었나? 이순영 여사의 머릿속엔 과거 자신이 아들을 위해 했던 희생들이 스쳐 지나갔다. 밭을 팔아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날들, 손주를 돌보며 밤을 새웠던 기억들이 모두 얼룩지는 기분이었다. 문득 창 너머로 진우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작은 쇼핑백이었다. 명품 가게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며느리에게 건네며 웃는 모습에 이순영 여사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회사가 망할 위기라더니 이렇게 비싼 쇼핑까지. 나는 왜 그렇게 믿었을까? 내 모든 희생이 비웃음 당하는 기분이야. 내가 바보였구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한참을 식당 밖에 서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굳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들이 죄송하다고 할까? 아니, 어쩌면 난 그냥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았다. 창밖 낡은 옷차림에 식어가는 호빵을 든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제 초라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왜 찜질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지, 왜 그들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바쳤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게만 느껴졌다. 식당에서 받은 충격은 단순한 배신감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세월과 희생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낡은 가방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찜질방 냄새가 밴 옷을 벗어 방 한구석에 걸어두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에 감쌌다. 식당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아들 부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외면할 수 있지?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한 일들이 모두 아무 소용 없었던 걸까?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거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결혼식 날 밭을 팔아 아들 새집을 마련해주고 회사 차리라고 돈 대주고 손주 유학자금까지 마련해주며 웃음 짓던 순간 어린 민서가 밤새 열 펄펄 끓을 때 잠 한숨 못 자고 머리맡에서 간호했던 시간들. 내가 너희에게 바란 건 많지 않았어. 그저 한 번이라도 나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뿐이었는데. 이순영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우는 것도 부끄럽게 느껴져 입을 틀어막았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은 베개를 적셨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기에.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몇 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행복해 보였다. 그땐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였던 것 같구나. 사진을 내려놓는 손길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어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더 이상 너희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제부터 이순영은 오직 이순영으로 살 것이다.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리라. 그녀는 벌떡 일어나 옷상을 열었다.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아들에게 주려던 선물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손주 민서에게 주려고 밤새 한 땀 한 땀 뜨개질로 뜬 작은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저는 상자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차갑게 밀어냈다. 이젠 이런 것도 다 소용없어.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졌는데. 거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마시며 이순영 여사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나를 돌보자.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느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 미소는 가벼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아무리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정리해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식당에서 행복해 보이던 아들 가족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이어졌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던 그녀는 문득 중얼거렸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이러지 말아야지. 일어나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그녀는 다짐했다. 오래 방치해두었던 텃밭에 나가기로 한 것이다. 모종삽과 장갑을 챙겨 텃밭으로 나가자 흙내음이 코끝을 간지렸고 고개 숙인 상추잎 사이로 새롭게 돋아나는 여린 새싹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내 손으로 나를 위한 것을 일구는 기쁨.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감각이었다.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생기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밭에서 수확한 상추와 쌈채소를 한가득 씻어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위해 이런 걸 해본 게 언제였더라?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이순영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모임 장소로 나섰다. 회관에 들어서자 이순영 여사를 알아본 마을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순영 씨, 어서 와요. 혼자 끙끙 앓아봤자 병만 나. 우리 나이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해. 나도 예전엔 자식 뒷바라지에 내 모든 걸 바쳤었지. 아들 유학 보내고 집까지 팔아줬는데 나중에 남는 건 허전한 뿐이더라. 속상해서 며칠 밤을 울었어. 그때 나를 붙잡아준 게 바로 이 모임이었어. 순영 씨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봐. 나처럼 말이야. 박옥자 여사가 말했다. 박 여사님은 강하시네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만 생각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이순영 여사는 목소리에 망설임과 함께 죄책감이 묻어나왔다. 아직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아이고, 순영 씨도 할 수 있어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자식들은 다 알아서 자기 갈 길 간다니까. 이제 우리라도 우리 자신 챙겨야지. 우리끼리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박옥자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래, 고마워. 이런 것도 만들어 보니 재미있네. 진작 이렇게 나올 걸 그랬어. 이순영 여사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괜히 집에서 혼자 있을 게 아니라 더 자주 나와야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온 이순영 여사는 갑자기 오래된 책장 한쪽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과거 부녀가 뜨개질을 봐오면서 모아둔 실과 도구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아직도 있었구나. 한번 다시 해볼까? 작은 스웨터를 뜨기 시작한 그녀는 예전처럼 실을 손끝으로 넘기며 패턴을 짜내려갔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서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느낌이었다. 완성된 조각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구나. 내 손으로 나를 위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즐거움. 뜨개질에 몰두하는 동안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실 한 올 한 올에 제 마음을 담는 것 같았다. 그 후 이순영 여사는 매일 아침 한두 시간씩 뜨개질에 몰두했다. 때로는 마을 회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이순영 여사는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주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세상에 기여하는 보람. 제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된 것이다. 순영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덕분에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어르신들이 순영 씨 덕분에 다들 활짝 웃으시네요. 축제 관계자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도움받은 게 더 많지.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한걸요. 이순영 여사가 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겠어. 이순영 여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점차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하고 있었다. 이순영 여사의 평화로운 저녁, 갑작스럽게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 화면에는 아들 진우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한동안 연락 없던 아들의 전화였다. 무슨 일일까? 이순영 여사는 차분히 전화를 받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머니, 저예요. 진우,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들 진우가 말했다. 그래, 잘 있다. 웬일이냐? 네 목소리는 여전하구나. 이순영 여사가 답했다. 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다. 사실 어머니, 다음 달까지 큰 투자를 못 받으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고 제 평생 꿈이었던 이 사업이 통째로 무너질 위기입니다.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짙은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순영 여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의 간절함이 더 이상 이순영 여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진우야, 네 사업은 네가 책임져 하지. 나는 이미 네 결혼 자금, 네 IT 회사 초기 투자금, 심지어 민서 유학 자금까지 평생 모은 내 밭되기 전부를 줬다. 그때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한 적 있었니? 이제 와서 또 나에게 손을 벌리다니 염치도 없구나. 이순혁 여사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서운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경황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네가 나를 찜질방에 보내고 네 아내와 명품 쇼핑백을 주고받으며 웃던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단다. 이제는 네 가족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나는 더 이상 네 짐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순영 여사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과거의 이순영 여사가 아니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한참을 울었다. 이순영 여사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듯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후련함이었다.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우연히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하다 어머니 소식을 들었다. 진우 씨, 혹시 어머님 성함이 이순영 여사님 맞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요즘 동네 어르신 모임을 하시는데 진우 씨 어머님이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하신대요. 어찌나 활기차고 지혜로우신지 다들 순영 여사님 덕분에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난리예요. 그림도 그리시고 마을 축제도 기획하신다던데 진우 씨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사업 파트너가 말했다. 진우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우리 어머니요? 요즘 잘 지내신다고요?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닌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이 섞여 있었다. 동료의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혼자 쓸쓸히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했던 자신과는 달리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계셨다니. 그가 알던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결혼할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밭을 팔아 돈을 주셨지. 손주가 아플 때도 밤을 새워 간호하셨고. 그런데 나는 어머니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었구나. 내가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어머니의 찜질방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내가 집에 못 오게 하고 찜질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게 했는데 나는 아내와 식당에서 웃고 있었잖아.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산 옷을 입고. 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 인재는 지쳐 보였다. 민서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왜 이렇게 훌쩍거려? 어디 아파?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까?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그림책이 제일 재미있는데.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 은지는 아이를 달래며 생각했다. 할머니 계실 땐 몰랐는데 이렇게 힘든 거였나? 우리가 너무 할머니한테만 기댔어.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정말 죄송하네. 그년의 마음속에도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진우는 우연히 발견한 아들 민서의 휴대폰 속 영상에서 이순영 여사를 향한 손자의 순수한 그리움을 마주했다. 민서의 순수한 말에 진우의 후회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점점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가 예전에 마을 사람들과 뭐 만든다고 했던 게 생각나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혹시 이게 우리 회사 사업 아이템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 진우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에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쳤다. 어머니의 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던 것이다. 며칠 뒤 진우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쉽게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미 나를 포기하신 걸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를 몇 번, 결국 그는 문자를 남겼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진우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절감했다. 어머니는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늘 곁에 계셨는데 나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모른 척했고 그날 밤 진우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어떤 선물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진우는 스스로 다짐했다. 어머니께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 내가 조금 늦었더라도 내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의 무게만큼 커다란 다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다. 몇 주 후 이순영 여사는 마을 친구 박옥자 여사와 함께 동네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이순영 여사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그때 이순영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진우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심장이 다시금 작게 뛰었다. 이번에는 불안함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진우.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네요. 진우가 말했다. 그래, 잘 있다. 웬일이냐? 네 목소리는 여전하구나. 이순영 여사가 답했다. 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시골로 내려가도 될까요? 뵙고 싶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께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 내려오려거든 오너라. 대신 빈손으로 와라. 마음만 가지고 와. 이순영 여사가 말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그 주말 진우는 아내 은지와 손주 민서를 데리고 이순영 여사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서 있던 진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순영 여사가 문을 열자 진우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역력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우야,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이미 나를 위한 삶을 찾았다.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네 가족과 함께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이젠 너도 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거라. 엄마는 이제 괜찮다. 이순영 여사의 목소리에는 용서와 함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사실 저희 회사 신규 사업 아이캠이 어르신 맞춤형 생활 도우미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머니가 예전에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물건 만들고 나누시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말씀을 흘려들었는데 이제 보니 어머니의 삶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지혜이자 가치였어요. 앞으로 어머니의 경험을 사업에 반영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사업의 고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면 된다. 나도 네 삶을 잘 살아라. 고문이라니, 하하하, 생각해 볼게. 이순영 여사의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그날 저녁 이순영 여사와 진우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손주 민서는 이순영 여사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고 진우와 은지는 이순영 여사에게 어릴 적 밭에서 일하시던 이야기, 금반지 이야기 등 과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이순영 여사는 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더 깊고 단단해진 관계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 옛날에 밭에서 일하시던 얘기 해주세요. 저는 할머니 옛날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할머니 최고! 민서가 말했다. 식사 후 이순영 여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 옷장 서랍을 열었다. 아들에게 주려다 밀어냈던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는 손수 뜬 작고 따뜻한 민서의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다. 이제 이순영은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설 것이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비로소 가족에게도 진정한 빛이 될 테니까. 이순영 여사의 마음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이제야 제 이름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후로도 진호년 꾸준히 어머니와 연락을 이어갔고 자주 시골을 찾았다. 이순영 여사는 자신의 삶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식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당당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가끔 마을 장터에 나가 직접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팔기도 했다. 누군가가 제 반찬을 맛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이순영은 알았다. 제 정성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이제는 버려질 걱정 없이 마음껏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낡은 지갑 속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 그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아이는 여전히 아들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이순영 여사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순영 여사의 삶에는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는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났으니까. 이순영 여사의 삶은 이제 자신이 직접 채워나가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이순영 여사님의 이야기는 60대 이상의 우리 어머니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황혼 육아의 고단함, 자식의 힘든 사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점차 커지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사랑하기에 더 섭섭하고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오늘 이야기 속 이순영 여사님은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던 긴 세월을 지나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순영 여사님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또는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더 소중히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이 생기셨나요? 부모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